네, 안녕하세요. 생존 가이드 코나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서 이 러시아랑 이 전쟁 우려가 증폭이 되고 있죠. 정말 일촉즉발 상황이라 뭐 경제나 이 주식 시장이 이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. 거기다가 이 대만에서는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충돌도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죠. 북한은 오늘 또 이 미사일을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. 정말 전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전운이 급속하게 확산이 되고 있고요. 거기에다가 오늘 하루만 이 코로나 환자가 8,000명이 또 늘어났다고 합니다. 무섭게 전염병이 확산이 되고 있죠. 또 통과 일본에서는 이 지진과 또 화산 폭발이 계속 심화가 되고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. 거기다가 환경 오염과 또 기상 이변이 전 세계적으로 극심해져 갖고 태풍이라든가 또 홍수, 가뭄, 무더위 같은 각종 자연재해들이 극심해지고 되고 있습니다. 참 걱정입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어떤 재난이든 또 전쟁이든 비상 상황이 터져도 여러분들과 가족들이 좀 더 안전하게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. 들판에서 호랑이한테 쫓길 때 엄청나게 잘 달리기를 잘할 필요는 없죠. 그냥 남보다 조금만 더 잘해도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이유랑 마찬가지입니다. 단지 이 남보다 조금만 더 먼저 보고 한 발만 더 움직여도 이 생존 확률을 크게 높일 수가 있는 거죠. 생존 가이드는 제가 그 생존의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재난시대 생존법 중 이 첫 번째 이 원칙으로 위험 신호를 먼저 잘 보고 알아차려라 입니다. 하인리의 벅집처럼 이 큰 재난이나 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훨씬 작은 여러 징조나 또 전조, 이 신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. 이때 이제 평소와 다른 작은 신호들인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말고 잘 주의 깊게 관찰하고 어떤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먼저 깨닫게 되는 거죠. 먼저 보고 먼저 움직이는 것이 생존의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지금 우리가 평온하고 참 살기 좋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뭐 내일 아침일 수도 있고요. 한순간에 확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긴장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. 각종 사고나 자연재난은 물론 뭐 전쟁이나 또 경제난까지 마찬가지로 해당이 됩니다. 자, 두 번째 생존법, 비상식량을 충분히 준비하라입니다. 지금도 이 중국은 대도시 3개가 도시 봉쇄가 되었고 무려 2천만 명이 집안에 갇혀 있다고 하죠. 먹을 걸 사러 집 주위 식당이나 마트도 못 가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. 지진이나 또 자연재해, 뭐 전염병이나 전쟁 같은 어떤 재난이 오든 대부분의 저 같은 여러분 같은 일반인들한테는 집이 가장 안전하고 또 장기간 있어야 될 상황이 오기 쉽습니다. 때문에 거기다가 애들이나 노모가 있다면 더 그렇고요. 따라서 이 집 식구들이 몇 달간 먹을 수 있는 비상식량과 물 같은 것들을 충분히 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비상식량만 충분하다면 어떤 비상 상황이라도 마음 편안히 안전한 집에서 버틸 수가 있는 거죠. 하지만 만약 집안에 먹을 게 하나도 없거나 또 금방 떨어졌다 하면은 위험을 무릅쓰고 밖에 나가서 찾아야 되는데 또 거기다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마트로 몰려갖고 서로 이 먹을 거나 물건들을 가지려고 싸우는 그런 사재기 같은 현상들을 안 볼 수도 있는 거죠. 또 거기다가 비상시에는 이 먹을 것들이 사거나 구하기가 엄청나게 어렵게 됩니다. 뭐 가격도 엄청나게 폭등하게 될 수도 있죠. 평상시에 조금씩 이 비상식량들을 사두는 것도 국가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도 큰 안전판이 될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. 큰 도움이 되고요. 또 모든 종류의 재난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. 자, 이 생존법 세 번째, 바로 이 생존에 필요한 비상 장비들을 준비하라입니다. 요즘 집에 뭐 양초나 후레쉬, 손전등이 없는 집들도 많죠. 만약 거기다가 1시간 뒤에 수도가 끊길 거라는 방송이 나왔을 때 집에 물을 받아 놓을 큰 물통이 없는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. 또 만약 이 추운 겨울날에 뭐 전기나 가스가 뭐 끊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, 또 심지어 핸드폰이 안 돼서 가족들한테 연락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죠. 재난이나 비상 상황 시 집에 있을 때 이 생존에 필요한 이 물건들이나 장비 같은 것들을 최소한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. 뭐 작게는 휴지부터 김장 비닐, 또 신발, 후레쉬, 무전기, 라디오일 수도 있고요.
호신 무기일 수도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은 저희 책 재난시대 생존법에 자세하게 리스트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비상 장비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. 자, 그리고 생존법 네 번째, 비상시에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그 대피처나 혹은 피난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라입니다. 쥐도 도망칠 구멍 두세 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밖으로 나온다고 하죠. 자, 그런 것처럼 비상시 최악의 상황에서 만약 집을 떠나야 될 상황에서 좀 더 안전한 대피처나 피난할 곳 이런 것들을 미리 찾아놓고 정해놔야 하는 거죠. 집 근처 민방위 대피소일 수도 있고요. 또 학교나 시골의 고향집, 친구집, 또 처갓집, 친척집일 수도 있고 혹은 나만 아는 비밀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을 미리 이 안전한 장소를 찾아놓고 또 이동 경로나 대피로를 찾아서 식구들한테도 알려줘야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교통수단과 이동로 같은 것들을 사전에 준비해 두시고 또 무거운 배낭을 메고 한번 걸어서 대피라는 훈련들을 가끔씩 한 번씩 해보는 것들도 좋겠습니다. 시골에 원룸이나 방 한 칸을 장기 임대하면은 월 10만 원대로 아주 비상시 안전 대피처를 찾을 수 있다고 제가 이런 것들 많이 얘기를 해드렸었죠. 자, 이렇게 이 비상시에 생존할 수 있는 네 가지 단계를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. 어때요? 알기 쉽게 정리를 하니까 이해도 쉽죠? 자, 다음에는 다시 이 네 가지의 생존법들을 마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 방송도 꼭 기대해 주세요. 고맙습니다.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고 또 좋은 정보다 생각하시면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.